안녕하세요. 임표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배재고등학교 내신 설명회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학부모님들을 모신 다음에 혹은 학생들을 모신 다음에 함께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학원이나 혹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댓글 같은 걸로 혹은 문자 같은 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고스에듀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표당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성마임에게서 인터넷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전에는 이제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현재는 이렇게 학원으로 와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설명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아마 어떤 게 뭐 시험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특히나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엄매와 화작으로 나뉘는 부분,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고, 2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1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배제고 내신 스타일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각 학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강동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배제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제고만, 오직 1, 2, 3학년 배제고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 이제 마지막 내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 2학년들 합치면은 한 250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미 수능을 본 이후라서 3학년은 제외한 수치고요. 그리고 배제고는 거의 뭐 전 강좌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빨리빨리 연락을 주셔야 아마 마감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PDF가 약간 잘려 있는데 저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직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출제 경험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출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에도 어떠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출제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출제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전직 교사 출신인 걸 바탕으로 해서 저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이제 출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켜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6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6분이 다 학원에 나와가지고 근무하시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에 추가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2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주말에 한 분이 나오시고, 주중에 한 분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렇게 계속 교재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검수하시는 분들이 4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총 6분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6분은 전부 다 이제 국어교육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국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벌은 괜찮은데 뭐 과가 좀 다르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없고요. 전부 다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국어교육과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저희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의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나 강의는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배제고의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범위 때문에, 언제나 시험 범위에 치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재미를 막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지만 하지만 빈틈없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이나 수능에 나오는 것, 특히나 이제 내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내신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수업한다라는 주의입니다. 물론 모든 걸 수업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확실히 이런 건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컴팩트한 강의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리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표일 텐데, 이 시간표와 그 다음 세부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시간표에 보시면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시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난 이후인 4시, 4시, 7시로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는 4시 반부터 7시 반이 첫 시간이고요.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1교시가 4시 반, 2교시는 7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쭉 깔려 있는데, 지금 학년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본인 이제 학년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요일에 수업이 깔려 있는 건 배제고 특성상 뭐 아시겠지만 배제고 특성상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율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는 자율학습이 필수는 아니게 바뀌었죠. 원래 이전에는 필수였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필수가 아니게 바뀌어서 이제 필수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마도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그 자율학습을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따로 깔아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깔려있는 시간표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시간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옆에는 클리닉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닌 수치인데요. 뭐 월, 화, 수, 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 수, 목, 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원래 기존에 저희가 마지막 내신 때 화, 수, 목, 금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이후 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1시간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보통 클리닉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그래서 학생별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1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이때 5시부터 10시까지 시간 중에서 총 지금 20개 타임이 깔려 있는데 20개 타임 중에 어느 한 타임이든 일주일에 한 번만 평일에 나와서 클리닉을 받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많은 시간표를 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시면 일정표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중간고사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부터 28일로 적혀 있는데 이건 정말 예정일이고요.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정확하게 일정 발표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과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에 맞춰서 내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월 10일, 12일, 13일 즉 3월 둘째 주부터 바로 내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일, 12일, 13일부터 4월 14, 16, 17일까지 쭉 내신이 진행이 될 거고요. 총 6주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6주가 될 수도 있고요. 간혹가다 7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한 주 정도 밀린다거나 며칠 정도 밀리는 경우에는 7주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배제구는 항상 시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나름대로 좀 자부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제고 내신을 보강 없이 끝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배제고는 정말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내신이 7주로 바뀐다고 하면 7주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보통 기출문제 풀이까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는 약간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 10일, 12일, 13일 즉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주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내신 클리닉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화, 수, 목, 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중에 4일 동안 클리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기간에는 이제 한 번 정도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만 나와가지고 클리닉을 받고 전주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느낌으로 딱 다음 주에 나와서 1시간 클리닉 받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이 진행이 쭉 될 거고요. 그리고 4월 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4월 22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일을 지금 내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은 6주까지 진행을 한다면 17일 날 내신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일이 중간고사 시작이라면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시험 날짜에 따라 달라지겠죠. 22일 날 첫날 국어시험을 본다면 21일 그리고 뭐 20일 이 정도를 이용해서 아마 보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혹은 국어시험이 보통은 첫날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험을 본다고 치면 이 전날들을 사용해서 이때 이제 직보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보는 지금 현재 미정인데 제가 그냥 주말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주 동안 내신은 고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직보까지 해서 최소 7회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혹여나 이 내신이 밀린다고 치면 7+1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그 점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내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학년 이제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배제고 내신 스타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도 아마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작년 1학년 때 그 시험 범위가 제가 배지고를 가르친 예로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은 해였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진도를 쭉쭉 빼게 되셨고 결론적으로 시험비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제고 내신의 이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거의 2배, 많으면 2.5배, 3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같은 경우는 1학년 때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학원에 나오면 이전 주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시험 보게 될 거고요. 이 시험 보는 중에 이제 숙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주에 배웠던 그 교재 받은 필수 문제 받은 거를 제대로 숙제를 해왔는지를 검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숙제 검사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에 클리닉에 나와서 수업 내용에 대해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나왔을 때 이전에 시험 본 거 혹은 숙제검사 했을 때 시험을 통과를 못했다거나 숙제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 혹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에 주중 클리닉 시간에 재시험과 재검사를 통해서 이 학생이 확실하게 그 한 주 동안의 과제를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간다. 6주 동안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수업인데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자습서로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자습서로 수업 진행하는 게 좀 이제 컴플레인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제 부모님들께서 왜 자습서로 진행을 하시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저도 예전에는 그 배제고에 맞춰서 어떤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참고를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심지어 수업할 때에도 자습서 내용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배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학교별로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배제고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습서를 가장 많이 보시고 심지어 시험에도 자습서를 가장 많이 고려하셔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자습서로 하는 것이 가장 시험 적합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자습서로 수업하는 건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습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첫날에 이제 내신 수업 나올 때 자습서를 구매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잔소리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주 수업 그리고 직전 대비까지 7회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모든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꺼져가는 느낌이 물론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심각한 중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온라인 수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재 부분인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자습서로 기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필수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손필기 정리집이 있습니다. 필수 문제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학생들이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숙제 교재를 제가 나눠주고 있는데 이 숙제 교재는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문제를 모으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교재팀에서 매년마다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정 작업 하는 기준은 작년 배제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작년 배제고의 기출 문제에 더해서 선생님들의 구성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매년마다 그 시험에 적합하게 매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가 있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에 맞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지금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수 문제 같은 경우는 첫 주에 수업에 나오시면 배부가 되게 될 거고요. 아마 시험 기간 동안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나가게 될 겁니다. 보통 한 2, 3주에 한 번 정도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배제구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 주요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학교, 송파에 있는 학교, 방이동에 있는 학교 아니면 강동권에 있는 학교들 이런 주요 학교들 중에서 신사고 교과서는 1학년 때였죠.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쓰는데 2학년 미래인 문학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의 시험 범위가 겹치는 것들의 작품을 모아서 이걸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매 년마다 검수하고 그다음에 교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원에 나오면 보통 한 2, 3주 차가 되었을 때 배부가 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필기 정리집인데 작년에 뭐 이미 손필기 정리집을 맛을 본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손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들별로 전부 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런 미묘하게 다른 가르치는 내용들을 제가 한 권의 책으로 모아서 교과서에 직접 필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필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선생님들의 이 손필기가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께서 이거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자습서에 있는 내용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손필기는 사실 학생들의 마지막 이 내신 어떤 마무리 작업으로도 필요한 게 당연히 맞는데 그거에 더해서 사실 제가 손필기를 놓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수업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시험이 나올 것이며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며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것이며 저것이며 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예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손필기를 한 학년 기준으로 한 학년 손필기를 끝내는데 약 5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보통 제가 이틀 완전 꼬박 세워서 진행을 하거나 뭐 3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손필기가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필기 모아가지고 적는 거니까 사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하면 4시간에서 길어봐야 5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양인데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적을 때마다 이 선생님의 의도를 전부 다 제가 따로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타이핑을 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가지고 매 문장마다 하나씩 붙여가면서 혹은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수업 준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 준비는 당연히 출제의 방향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이번 시험에 아마 이게 킬러 문제로 나올 것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상으로 이어지고 그런 예상들이 실제로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까지 매번 시험마다 잘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출제 적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강사인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손필기를 할 때 아주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뭔가 영혼을 갈아넣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영혼을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필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이고 이 손필기를 진행할 때 단순히 선생님들의 필기를 모으는 게 아니고 출제 방향까지 함께 예측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보 때 이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 혹은 직보하는 날 그날 한 번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건 교과서 전체에 나와 있는 시험 범위에 선생님들의 모든 필기를 모은 자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스트가 나와 있는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작하는 기준은 당연히 배제구 이전 기출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매년마다 다르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보는 것도 뭐 단순히 시간 죽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실제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나왔을 때 먼저 시험을 보고 아 지난주에 내가 공부한 복습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복습을 제대로 했구나 못했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 수행도 안내인데 이거 뭐 작년에 학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매주마다 받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매주마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그 주에 있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주말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들었으며 어떤 내용을 들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복습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뭐 시험 점수는 몇 점이었고 숙제는 제대로 해왔는지 같은 것들을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에 제대로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재검사와 재시험 같은 건 제대로 했는지 클리닉 테스트는 몇 점을 받았는지 와 같은 내용들을 매일 주마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본인들도 알아야지 복습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매주마다 이렇게 이 문자로 전송해서 학생들에게도 공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인데 클리닉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뭐 작년과 유사하게 워크북이 매주마다 제작이 될 것이고 워크북 관련된 내용들을 매주마다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 때는 이제 전주에 수업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클리닉 워크북 안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전 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 자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리닉을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정미쌤께서 제 수업을 주말에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직접 듣고 계십니다. 직접 들으신 다음에 제가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녹여내서 이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뭐 단순히 그냥 자습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 베껴놓은 게 아니고요. 그 자료에 그리고 작년 기출에 나왔던 자료에 더해서 제가 전주에 수업했던 것까지 포함되어서 한 번에 복습할 수 있는 자료로 매주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안에 이제 뭐 OX 퀴즈라든지 아니면 빈칸 넣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매주마다 한 번만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 예외 없이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리닉 시간에 혹시 재시험과 재검사가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시험과 재검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얼추 거의 모든 내용을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으로 2학년 이제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학년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1학년과 거의 유사하다 혹은 조금 더 많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1학년과의 차이점은 1학년 같은 경우는 문법이 시험 범위로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게 특징이었다면 2학년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일단 1학기 때까지는 거의 다 문학 위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과목 자체가 문학 과목이기 때문에 문학 중심으로 쭉 시험 범위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에게는 문학이 오히려 쉬운 영역처럼 느껴지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학에 좀 더 적합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문학이 본인이 조금 약하다고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뭐 최선을 다했었지만 올해도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대성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바빠진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지만 제가 항상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저에게 직접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배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혹시나 뭐 이 강의에 대한 퀄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강의 준비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미흡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배재고 학생들이다 라는 점을 먼저 약속을 드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작년과 같이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